영화공장 배드테이스트, 오늘은 최신 개봉작 소개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병자님. 네, 안녕하세요. 병자입니다. 덕두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크리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존 하이암스 감독의 아무도 없다라는 영화인데요. 영화 장르를 납치 생존 스릴러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르게는 하이웨이 호러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이웨이 호러요. 예, 하이웨이 호러라고 하면 미국 영화에서도 꽤 전통 있는 장르였고 과거 웨스턴 호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1920년대부터 진행이 되겠지만 이런 식의 고속도로 자동차가 등장하는 영화는 1960년대에 히치하이커 정도를 그 중심으로 잡으면 되겠고 이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히처 같은 영화 그리고 브레이크 다운 같은 고속도로에서 펼쳐지는 스릴러 영화들을 총칭하는 장르가 되겠죠. 그렇군요. 영화의 줄거리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이제 홀로 먼 곳으로 이사를 나선 제시카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제 산속에서 도로가 좁아서 이제 느리게 가는 차를 추월하려 그러다가 보복 운전을 당하고 사고까지 날 뻔해요. 그런데 주유소에 우연히 들렀다가 웬 남자가 다가오는데 알고 보니까 아까 그 차의 주인이 와서 사과를 합니다. 근데 제시카는 이때부터 약간 좀 뭔가 좀 두려움을 느껴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는 게 아닌가, 나의 과대망상인가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역시나 자신의 예감이 맞았고 결국은 그 남자한테 납치가 돼서 오두막 안에 갇혔는데 뭐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탈출을 합니다. 이제 근데 그때부터 이제 또 바로 또 어디 탈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가 완전 그 큰 숲속이라서 거기서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몸을 숨기기도 하고 또 숲속이니까 뭐 비바람도 몰아치고 또 밤중에도 어디 숨어 있어야 되고 또 그 남자는 또 만만치가 않죠. 계속해서 거리를 좁혀오는데 과연 이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숲에서 또 이 악질 스토커로부터 제시카는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가 이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영화 그러면 뭐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인상평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 스토리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영화의 로그라인은 딱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커에게 추적당하던 한 여자가 그 스토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사투하는 이야기. 굉장히 짧은 이야기고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이 영화는 그 추격의 대상이 되는 그 여성의 심리를 촘촘하게 따라가는 형태로 설계해놨어요. 그 여성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무서울지, 앞으로 또 얼마나 힘든 여정을 겪어야 될지를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감정이입을 시키는 형태로 여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몰입해서 봤고 저예산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잘 만든 스릴러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르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얘기죠. 그런데 그 익숙한 이야기를 배우들의 아주 사실적인 연기와 그리고 이 자연의 압도적인 풍광을 가지고 밀도 있는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 영화가 담고 있는 태도나 메시지가 상당히 묘하다는 거. 그런 지점들이 꽤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보는데 아까 닥두님 설명 들으면서 이런 류의 영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지 몰랐어요. 뭐 70년대 영화는 몇 개 본 것 같긴 한데 근데 하여튼 비슷한 그런 류의 영화 중에서 정말 장르에 충실하다고 느꼈고 이렇게 영화를 좀 이렇게 극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약간 가지들을 다 쳐내고 완전히 그 피해자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거 위주로만 딱 영화를 만든 것 같아서 보는데 비슷한 다른 류의 영화보다 훨씬 그 리얼리티가 좀 살아있다 그래야 되나? 옆에서 꼭 구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옆에서 저거 구경하고 있으면 진짜 끔찍하겠다. 끔찍하죠. 예. 이 영화가 보니까 오리지널은 아니고 2011년에 이제 스웨덴에서 제작됐던 곤이라는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원작을 제작했던 프로듀서와 제작진이 이번에도 그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배우분들은 뭐 익숙한 배우들 계셨어요? 저는 정말로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예. 닥두님 혹시? 저 역시 모르죠. 예. 그러니까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필모를 좀 보니까
드라마에서 조금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여주인공 분도 그렇고. 근데 남자 주인공 분은 요새 조금 관심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HBO에서 지금 스티븐 킥 원작 드라마 아웃사이더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나오셔가지고 뭐 또 명연기를 펼치셨다고. 예. 만약 이분들이 좀 유명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음. 제가 안면 인식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 영화가 제가 처음에 보니까 딱 생각나는 영화 하나 있더라고요. 듀얼 처음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초반 그 듀얼이야말로 네. 하이웨이 호러의 표준이죠. 그게 제일 유명한 작품 맞죠, 거의. 듀얼 같은 영화가 예.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한 편이죠. 음. 이 아무도 없다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히치하이커하고 조금 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가요. 예. 어. 대신에 히치하이커는 사막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숲 대신 사막에서. 아니, 사막에 숨을 데가 있나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나요? 숲보다 더 찍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면서 이거 처음엔 이 듀얼처럼 그냥 전개되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보다 보니까 의외로 갑자기 그 남자가 얼굴을 확 보여주면서 인사하는 장면에서 되게 좀 의외다. 거기부터 이제 또 전개가 확 바뀌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부터는 기존의 듀얼이나 이런 종류의 이제 하이웨이 스릴러에서 보통 많이 쓰는 얼굴을 알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차량에 들어가 있는 살인마 또는 대적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벗어나왔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이웨이 스릴러가 처음 등장했던 그 시대에 전화도 잘 없고 핸드폰도 없고 고속도로에서는 계속 달리기만 할 뿐 아무래도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에 비해서 현대 상황은 아무래도 좀 그런 상황은 못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초반에는 그런 하이웨이 스릴러의 외형을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숲이라고 하는 열려있지만 사실은 밀실인 공간이잖아요. 그러한 공간에서 빠져나가는 형태, 어떻게 보면 약간 밀실 탈출 스릴러 형태와 결합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무도 없다라는 영화는 연극에서처럼 막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전체가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막에서 첫 번째 1막은 스릴러의 형태를 구성하거든요. 거기다가 1막에서 다루고 있는 요소는 익명의 공포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건장한 익명의 성인 남성들에게 느끼는 공포를 그리고 있는데, 주인공이 스토커한테 쫓기다가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고속도로 주차장이다 보니까 장거리 이동을 하는 트럭 운전사들이 많거든요. 트럭 운전사 하면 다 건장한 남성들이죠. 이 여성이 이 주차장에 내렸을 때 스토커가 오기 전에 이 남성 운전자들을 지켜보는 장면이 있는데 전부 다 공포를 느끼는 시점으로 촬영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제 장거리를 운전하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톱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혼자 거기 스톱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그 트레일러 운전사들 막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먹거리 팔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해요. 예. 여기서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느껴야 하는 공포,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정반대로 거기 있는 모든 남성들이 어떻게 범죄자가 될 수 있냐, 나를 범죄자로 보는 거냐 라는 상반된 감정이 그 장면에서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감독이 의도한 거겠죠. 보면은 그 결정적인 사건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이 여자한테 뭐 어떻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여자가 괜히 혼자 오버하는 건지 그게 헷갈리게 되게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정말 스토리가 미니멀이잖아요. 뭐 별다른 설명도 없고. 근데 그렇죠. 저는 그거는 괜찮더라고요. 초반에 그 여성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입장인지를 이제 뭐 전화 통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완전히 고립돼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혼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완전 고립된 존재라는 거를 딱 그 몇 장면을 통해서 딱 보여주니까 이렇게 진행되면서 진짜 이 여자가 완전히 혼자구나, 도움 청할 때도 없고,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그리고 저는 박두님이 아까 챕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영화가 진짜로 몰입감이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거기에 빠져들면 막 숨이 막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챕터를 한번 딱 잘라줄 때 그때 약간 이렇게 숨통 트이는, 그리고 영화가 그렇게 하니까 뭔가 좀 깔끔한 느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막 구조, 챕터 구조를 쓴다는 건 연극이든 영화든 그 장면의 분위기나 또는 공간이 변경된다,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주제가
변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1막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익명을 보면서 느끼는 여성들의 공포를 다뤘다면 2막으로 가면 소제목이 나오죠. 강. 왜 강일까? 그 다음 막에서는 뭐 숲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자연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이 자연을 다루는 막들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1막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주차장 장면인 거죠. 현대 사회는 익명의 사회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익명이거든요. 익명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느끼는 공포. 그걸 주인공이 숲을 헤치면서 그 거대한 나무들을 볼 때 이 이웃들이 이 나무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색다르고 독특한 해석이었습니다.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보이는 게 단순히 나무인 것 같진 않아요. 앞에 1막에서 그 주차장 안에 있던 그 건장한 트럭 운전수들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할 뿐이지만은 주인공에게는 공포의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후의 막에서도 마찬가지 나무라는 존재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은 주인공에게 공포, 장애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강도 마찬가지고 폭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특히 두 번째 막에서 이 여자는 남자의 추격을 피해서 그 강으로 뛰어듦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한 번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의 공포심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럼으로써 마지막 장에서 드디어 공포가 완전히 극복하고 대적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익명의 이웃 이런 걸로 비유한 건 주제 때문이거든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익명 속에 나라는 주제인데 이 익명들은 선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영화 스토커처럼 진짜 정신 나간 미친 살인마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지점. 이 굉장히 논쟁적인 지점이거든요. 이걸 프로이트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내 이웃은 자기가 이익이 없을지라도 나만 만족한다면 나를 해코지하고 심지어 살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정말 유명한 말을 하죠. 인간은 모두에게 늑대다. 현대라는 익명화된 사회에서 공포스러운 이 익명들을 주변에 놓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느 순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엔 살인마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익명이라는 공간 속에 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인공이 강에 숨고 숲속에 숨고 늪 속에 숨고 하듯이 하지만 어느 순간에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그런 문제까지 담고 있지 않나. 저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영화 분위기랑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살인마조차도 결국은 익명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살다가 그 숲에 들어와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동시에 어떻게 그 숨어있는 그런 악마성을 드러내 보이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이 영화에서는 좀 얘기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여자 캐릭터가 되게 똑똑하게 나와서 좀 좋은 것 같아요. 호러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이상한 바보 같은 선택을 전혀 안 하는데도 결국은 걸려드니까 그게 좀 더 진짜 좀 더 섬찟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성. 그렇죠.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인범도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점점 더 끔찍하고 험악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지. 다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는데도 결국은 벗어날 수가 없는. 그게 좀 진짜 좀 소름 돋더라고요. 게다가 그걸 연기하는 배우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배우들 익숙한 분이 별로 안 계시죠? 원래도 제가 배우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긴 합니다만은 아마 여기 나오신 배우분들은 저는 분명히 제가 모르는 배우라고 확신합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닥터님도 전혀.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저로서는 아주 당연하고 예. 잘 모르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성이 더 증대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두 분 다 그 여자 주인공이나 납치범이나 다 좀 드라마 위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요새 조금 뜨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분은 그 HBO에서 최근에 스티븐 킹 원작 드라마 중에 아웃사이더라는 호러 범죄 드라마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연으로 나오셔서 요새 좀 인지도를 넓히신 분이고 여자분도 드라마 같은 데서 조연으로 지금 한참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단독 주연은 이게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이분 잘 모르겠는데 그 잠깐 나오시는 그 할아버지 분, 예. 그분은 레드 드래곤 양들의 침묵 같은 데서 나오신 베테랑 배우라고 안소니 힐드라는 분인데. 그분은 나름 낯이 좀 그래요? 익었습니다. 예. 어디서 봤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 분은 딱 그분뿐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떻게 끝까지 3명밖에 안 나올 줄이야. 예. 그러니까 그것도 놀라운 게 네. 진짜 영화 미니멀하게 등장인물은 딱 3명 나오는데 와 밀도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 영화. 감독님은 전에는 이런 스타일의 영화는 아니고 필모를 보니까 유니버설 솔저 3편, 유니버설 솔저 4편. 그게 3, 4편도 있었어요? 예, 있더라고요. 그거 2개를 연출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3편은 봤는데 예. 4편도 한번 봐줘야겠네요. 그리고 드래곤 아이즈라는 2012년 영화도 있고. 근데 제가 본 게 하나도 없어서. 예. 연출력이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예. 딱 떨어지는 연출을 보여주는 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전 작품들도 좀 찾아서 보면 좋겠다 생각이 확 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별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별점 3개입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의 소품의 장점을 정말 잘 담아냈어요. 굉장히 밀도 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영 시간 내내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런 미덕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도 없다. 잘 만든 장르 영화로서 별 3개 반 주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뭐 굳이 단점을 찾자면 굉장히 많이 써먹은 비슷한 소재의 영화다라는 거 빼고는 지금까지 말한 뭐 디테일한 설정들 있잖아요. 뭐 캐릭터라든지 뭐 범인이 초반에 얼굴을 보인다는 거 이런 게 다 마음에 들어서 저는 3.75 정말 재밌게 봤는데 왠지 이거는 그 자연 경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극장에서 참 보시면은 더 감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좀 내렸죠? 안타깝네요. 예,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존 하이암스 감독의 아무도 없더란 영화인데요. 내용은 되게 단순한데 진짜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대단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